지금부터 말씀드릴 재미있는 썰음마트에서 벌어진 소크라테스의 무지라는 제목으로 시작됩니다. 토요일 아침 김씨는 동네 마트에 쇼핑하러 갔습니다. 마트는 사람들로 붐볐고 오늘 할인하는 물건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쇼핑 목록을 꺼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쇼핑을 마치고 집에서 편안히 쉬어야지. 김씨는 먼저 과일 코너로 향했습니다. 사과와 바나나, 귤이 신선해 보였으나 김씨는 마트의 종업원인 진씨에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오늘 사과가 제일 좋은 건가요? 진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온 신선한 사과입니다. 그런데 혹시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김씨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다음으로 김씨는 육류 코너로 갔습니다. 목살을 고르다가 마침 그곳에 있는 정육점 직원 정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목살 좋은가요? 정씨는 칼을 놓으며 답했습니다. 네, 아주 신선한 목살입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요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씨는 잠시 멈칫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예요. 김씨는 우유와 치즈 코너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우유의 유통기한을 살피면서 옆에 있던 고객에게 물었습니다. 이 우유 맛있나요? 그 고객인 박씨는 우유 카트를 밀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 브랜드를 사요. 그런데 혹시 어떤 이유로 이 우유를 선택하셨나요? 김씨는 답을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물건을 하나하나 카트에 담으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김씨의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마트 직원들과 고객들이 김씨의 질문에 친절하게 대답했지만 점점 그들의 표정에는 의문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매번 묻기만 하고 왜 물어보는지 설명하지 않는 거지? 그 순간 마트 내의 방송에서 특별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라는 공지가 나왔습니다. 이벤트의 주제는 소크라테스의 방법을 통한 지식 탐구였습니다. 방송을 들은 김씨는 갑자기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맞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질문해야 하는 거군. 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왜 그렇게 많은 질문을 던졌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질문만을 던진 것이 문제였음을 깨닫고 더욱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씨는 다시 과일 코너로 돌아가 진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를 한 개 집어들면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진씨, 저는 사과에 대해 잘 모르는데 이 사과가 왜 좋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진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이 사과는 유기농으로 재배되어서 타협 없이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한번 맛보시면 왜 좋은지 바로 아실 겁니다. 또한 김씨는 정육점으로 돌아가 정씨에게 물었습니다. 정씨, 제가 목살을 요리하려고 하는데 어떤 조리법이 좋을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고기 요리에 대해 잘 몰라서요. 정씨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목살은 구이로도 좋고 스테이크처럼 요리해도 맛있습니다. 여기 이 레시피를 참고해보세요. 김씨는 박씨를 찾아가 다시 우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박씨, 이 우유가 왜 다른 우유보다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잘 모르거든요. 박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우유는 지방 함량이 낮고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그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김씨는 마트에서의 시간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무지에 대해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진정한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질문하며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김씨는 자신이 원하던 평화롭고 의미 있는 쇼핑을 완성할 수 있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은 새로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의 무지와 꼼꼼한 질문이 어떻게 일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김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김씨처럼 무지를 인정하고 더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예전에 내가 겪었던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하나 있어. 그 이야기를 통해 니체의 초인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때 나와 내 친구들은 어느 산골 마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 그 마을은 현대 문명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곳이었고 인터넷이나 휴대폰 신호도 잡히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었지. 우리는 그곳에서 2주간 머물면서 자연을 느끼고 서로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 마을에 도착해보니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웠어. 그 마을에는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하나 살고 계셨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아주 존경하며 현자라고 불렀지. 이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곤 했다고 해. 우리는 그 현자와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었고 몇 시간 동안 그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어. 현자는 우리에게 니체의 초인 개념에 대해 설명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니체는 우리 인간이 현재의 한계에 머무는 것을 거부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네. 말하자면 그는 우리가 자신만의 가치를 창조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초인이 되길 원했지. 그때 나는 호기심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 하지만 현자님,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도덕적 기준과 사회적 규범에 얽매여 있는 거려? 현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전 과제이기도 하지. 니체는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했네.
그러기 위해선 기존의 종교나 사회적 도덕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새로운 윤리와 존재 방식을 구축해야 해. 그 말에 놀란 우리는 현자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초인이 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물었어. 현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 그는 어릴 때부터 마을의 전통과 규범에 따라 살아왔지만 어느 날 문득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 그래서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전과 역경을 겪었다고 했어. 그는 혼자서 산에 올라가 명상하며 자신의 내면을 탐구했고 마을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나누게 됐다고 해.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점차 그의 지혜와 통찰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는 그곳에서 현자로 불리게 되었지. 초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여정이네. 내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네. 현자는 이렇게 말을 마쳤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깊은 감명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 모두 초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있는지 깨달았지. 우리는 그날 밤 마을의 고요한 하늘을 보며 서로의 꿈과 목표를 나누었어. 그리고 각자 초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다짐했어. 이렇게 나와 친구들은 작은 마을에서 느낀 큰 깨달음으로 돌아오는 길을 떠났어. 그 이후로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이 이야기가 제 초인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초인으로 성장하는 여정을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래. 세 번째 이야기한 때 먼 미래에 어느 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완벽하게 공평하게 살기 위해 새로운 사회 계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 이 사회는 갈등과 불평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삶이 매우 힘들어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원하게 되었다. 이때 철학자 존 롤스의 원초적입장 이론을 따르는 열정적인 리더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존 롤스의 원초적입장이라는 개념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시작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듣기 시작했다. 리더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상상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무지의 베일 뒤에 있습니다. 이 베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직업과 종교까지 모두 무지의 베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규칙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였다. 리더는 이어서 말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일 수도 있지만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할 수도 있지만 병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원칙들을 선택하게 되겠죠. 이 원칙들은 무엇이 될까요? 관중 중 일부는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리더는 자신 있게 답을 제시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원할 것입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회김등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리더의 설명에 사람들은 점점 더 공감하며 듣기 시작했다. 또한 차등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있더라도 이러한 불평등이 사회의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도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는 원칙입니다. 즉,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선택은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겠죠. 리더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모두가 이러한 원칙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데 동의하며 무지의 베일 뒤에서 공정한 사회 규칙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없이 공정한 원칙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 이론을 바탕으로 한 사회는 결국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세상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재미있는 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설계할 수 있다는 깊은 교훈일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시대에 서로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서로 돕기를 좋아하고 함께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이 마을에는 매년 열리는 감사 축제가 있었는데 마을 주민 모두가 한 해 동안 겪은 일들을 나누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축제 당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낸 음식을 모아 큰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훈이였는데 훈이는 조금 이기적인 성격이었어요.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죠. 훈이는 매년 축제에서 자신이 낸 음식보다 더 많은 음식을 먹는 잔재주를 부렸어요.
이번 해에도 훈이는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며 큰 숟가락을 들고 왔습니다. 무엇이든 탐할 준비 완료? 라고 말하며 훈이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가득 차 있는 음식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훈이도 뭔가 달랐습니다.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볼까 고민하며 말이죠. 그래서 훈이는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만든 특별한 요리였습니다. 마음 먹고 며칠 동안 고생하며 만든 음식이라 자신 있었죠. 그의 음식은 무척 맛있었고 금세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훈이의 음식을 먹으며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훈이의 노력에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훈이는 자신도 모르게 그들로부터 받은 따뜻한 시선과 공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마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점차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훈이는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눈 기쁨, 또 그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따뜻한 감사의 마음, 이는 그가 단순히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닌 진정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깊은 의미를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 후로 훈이는 매년 축제에서 자신의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데 더욱 집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역시 훈이의 변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동체주의가 단지 철학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재미있고 교훈적인 예가 아닐까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몸소 경험한 훈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자신의 이익보다는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책임을 조금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